향교문화센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의 교수님과 또 5분의 소리꾼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그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첫 번째 순서는 중고재판 소리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지겠는데요. 중고재판 소리라는 말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18년 정도 이전에 바로 오늘 강연 첫 번째 주제를 다뤄주실 배은영 교수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다소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판소리 중고재론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학계에서 굉장한 선풍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슈가 되어서 지금에 와서 중고재 이렇게 회자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귀중한 논문입니다. 그 주인공이신 배은영 교수님께서 오늘 오셨는데요. 배은영 교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알지 못하는 시기부터 몇십 년 동안 고음반을 연구해 오셨어요. 고음반이라고 하면 이따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 그 전축회사들에서 찍어낸 유성기 음반을 뜻합니다. 그 음반들이 이제 1920년대, 30년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자료들을 모아서 구한말 이후로 일제강점기에 녹음을 넣었던 당대 명창들 또는 명연주자들의 그 실황 녹음이 그리고 녹음실 녹음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신 배은영 교수님을 모신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좀 생소한 장르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지금 잊혀져 가고 있지만 보물처럼 다시 한번 꺼내서 반짝반짝 닦아내야 될 그럴 보물 같은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배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중고재판 소리에 대한 강연을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과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유서 깊은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럴 줄 알았더니 안 올 걸. 그래도 2시간 하고 강사를 똑같이 나가요. 제가 이 중고재 이야기를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대학원생들 한 학기 강의도 모자라고 1년 강의를 해야 돼도 그것도 사실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뭐 여러 주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주장인데 이런 것들은 그만한 논증이 필요하죠.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학계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지 뭐 좋다고 그냥 뭐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또 주어진 시간만큼 짧게 일단 간단한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중고재라는 말이 요즘 특히 이 충청도 지방에서 한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인들도 개념이 뭔가 하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판소리를 이해하고 또 이쪽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이런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얘기가 좀 길겠지만은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여러 음악의 현장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변의 음악들이 있죠. 사대부 사회이기 때문에 관청 주변에서 이렇게 연행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용도 하고요.
이렇게 사면육각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연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생 권주가 하는 모양인데 기녀들이 이렇게 술을 마실 때도 권주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사대부들의 노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이 즐기던 음악들 중에는 가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형태가 가곡 형태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 이제 율객이나 가객들이 모여서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형태의 음악들이 가곡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지금은 듣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은 한국의 3대 성악 중에 가곡을 뽑습니다. 범패, 가곡, 판소리 이걸 보통 3대 성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사대부들이 향유하던 전형적인 사대부 사회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대들의 음악이 있습니다. 이 광대들은 요즘 말로 하면 프로들입니다. 광대라는 말은 프로 예능인, 요즘 말로 하면 탤런트나 뭐 배우, 가수 이걸 겸하는 프로들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과거 합격을 했을 때 앞에 이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금의 화동이라고 그러죠. 비단 옷 입고 화동 노릇을 하면서 사면육각 제피고 여기 사면육각이 있죠. 의사화를 꽂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펼치고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는 도문잔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봉패고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면서 과거 합격을 했으니까 앞으로 벼슬길도 잘 되고 조상의 은덕에도 감사하고 하는 그런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이런 놀이판의 연장선상인데 이건 회홀례 광경입니다. 결혼 60주년이 회홀례죠.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광대가 줄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 거는 판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노름들을 펼쳤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사 지내고 소리하고 줄타고 땅재주 넘고 하는 것이 이제 세트 공연이에요. 이런 공연들은 하루 이틀 막 사흘씩 이렇게 합니다. 과거 합격하거나 회홀례가 되면 좀 옛날에 사대부 양반 집안에서는 재력 있는 집안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고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공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날 안 가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70묵어 가고 그러면 그 긴 시간들을 노름판을 벌여줘야 되는데 줄타기는 사실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묘기예요. 그러니까 줄타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공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 판소리죠. 재미나는 이야기를 길게 하면 춘향가는 몇 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신춘가 부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소리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는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살고 예술은 돈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재력이 없으면 이런 예술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도 지역이 판소리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충청도가 양반 동네예요. 서울에서 가깝죠. 평야가 많죠. 그러니까 서울 양반들이 여기 양반들이 서울 드나들기가 좋죠. 저 지방 영남이나 뭐 호남 이런 데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충청도 일대에 많이 모여서 사는데 이쪽이 재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발전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판소리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판소리가 충청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죠. 지금은 수문이죠. 서해안으로 이렇게 서울로도 배로 왔다 갔다 하고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금강이 아주 중요한 그 고속도로입니다. 그때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판소리가 경기 충청도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충청도 경기 충청도 지역에 판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쪽 지역에 판소리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거죠. 근데 왜 이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서울에서 가까운 이쪽 지역이 문화가 빨리 발전을 하죠.
외래 문화가 빨리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 문화로 급격하게 바뀌어가니까 판소리는 어디에 남았냐? 촌동네에 남은 거예요. 서울에서 뭐. 근데 그 촌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서울로 다시 올라오니까 충청도 이쪽은 이미 경기 충청도 판소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판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까지 흘러갔던 문화가 다시 컴백하니까 마치 지방 문화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문화가 서울을 점령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내려갔던 것이 다시 컴백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교통도 나쁘고 서울에서 멀고 하니까 그런 문화들이 오래 남아 있었던 냉장고 효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고지 판소리 과연 그럼 뭐냐? 그리고 중고지 판소리 가치가 뭐고 그게 지금 복원이 가능하냐?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몇 가지로 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소리를 만약에 한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나뭇가지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들어서 퍼뜨리면 제자가 있고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최후에 남은 이 제자들의 소리가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다 다르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현행 판소리는 거의 비슷한 쪽으로 변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설이 과연 맞을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판소리는 한 사람이 만들어서 퍼뜨린 예술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 판소리는 상당히 지역 특색들이 없어지고 거의 다 닮아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성기판을 수집했잖아요. 유성기판을 수집해서 유성기판을 들어보니까 요새 소리하고 달라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모르는 거였죠. 근데 대체적으로 판소리 명창들이 나 누구 제자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기록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유성기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뭐야 그새 소리가 변했거나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명창들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 때 1900년 무렵부터 1940년 30년 이 무렵까지 활동했던 분들을 대표적인 분들을 5분을 꼽아요. 그리고 오명창그래요.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김창용, 정정열 이렇게 5분을 꼽는데 5분의 소리가 닮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나무들 개성이 강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판소리는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이야? 이게 바로 나는 강물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짜기 강물들이 흘러서 내려오다 보면 합류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다 한강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고 달천강도 있고 무슨 강도 있었는데 서울을 쭉 오니까 다 한강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판소리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통합되는 쪽으로 변화온 것이 아니냐 하는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증명해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판소리의 숙명은 변화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판소리는 첫째 이야기가 길어요. 춘향전 이야기 길면 8시간도 부릅니다. 짧아야 5시간이에요. 제일 짧은 흥보가도 2시간이 넘습니다. 수군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긴 이야기의 노래들이 통절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절 형식이 아니고 통절 형식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절 형식이라 그러면 1절, 2절 있는 노래예요. 1절 부르면 노래말만 바뀌어가지고 2절이 똑같은 선율이 반복이 되죠. 노래말만 바꿔보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중가요가 1절, 2절 있는데 2절도 선율은 같아요. 노래말만 바뀌지. 민요도 그렇잖아요. 근데 판소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선율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판소리는 같은 선율을 반복을 했을 때는 가라 겹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좋은 소리를 쳐요. 물론 그 중에서도 민요에서 들어온 노래들이 있어요. 농부가
방아 타령 이런 것들은 민요에서 들어와서 민요를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유절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2절, 3절 갈 때 명창들이 부를 때는 변주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는 똑같은 가락을 안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똑같은 가락 자꾸 쓰면 단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가락 겹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실력 없는 걸로 친다. 그렇다면 뭐예요? 판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랫말도 계속 변하잖아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락도 계속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노랫말이 바뀌니까 가락도 계속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율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성이 강해요. 그래서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부르라 그러면 두 번 다 똑같이 못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2시간만 해주세요 그러면 2시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2시간 안에 춘향가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중간중간 떼먹고 넘어가지. 8시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5시간밖에 없는데 8시간을 채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늘려야 되죠. 어떻게 늘려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안영어사가 남원으로 내려가는데 복로방에서 하룻밤 묵어 가겠다. 그런데 복로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기 소리 자랑을 하는디 하면서 한 사람 나와서 적벽가 부르고 한 사람 나와서 춘향가 부르고 큰거가 부르고 이러면 뭐예요? 그걸 한 시간쯤 늘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소리들 잘하는구만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판소리는 그렇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소리를 얘기를 할 때는 판소리는 말랑말랑한 구조다. 주무르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소리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딱딱해집니다. 왜냐하면 선생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카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카피 잘하느냐를 가지고 요새 실력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판소리예요? 그건 베토벤 교향곡이 아니에요. 판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는 지금 점점 뭐예요? 퇴화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만 주어진 채 이야기도 상당히 프리하게 짜여져 갈 수 있어요. 뭐 장면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율 구성도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내자면 즉흥성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실력밖에 없는 겁니다. 음악성이 없으면 또는 자기가 그것을 음악을 소화를 못 해내면 소리가 엉성하게 짜여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걸 못하면 뭐예요? 했던 대로 똑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 실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명창들 녹음해 놓은 거 들어보면요. 그 송만갑, 이동백 이런 분들이 같은 대목을 몇 번 녹음한 게 있어요. 진국명사를 송만갑이 4번을 녹음을 했습니다. 다 달라요. 왜냐면 똑같이 하면 판이 팔리냐 이 말이야. 전에 나왔던 판하고 똑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같은 대목을 불러도 달리 부릅니다. 그게 바로 옛날 명창들의 실력이고 공력이에요. 그 대신 판소리가 판소리이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선 장단은 판소리에 쓰는 장단이 따로 있죠. 자진머리, 중머리, 진양 이런 장단을 판소리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다른 음악과는 구분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니까 말이 너무 서두르겠죠. 더 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저희 밤새 할 수 있어요. 각오가 돼 있죠? 네. 아까 낮잠을 일찍 시작했으니까 늦게 끝내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보통 중고죄 지금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 이 중고죄라는 말을 써요. 이 중고죄가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까지 이해했던 게 바로 뭐냐면 중고죄는 비동비서의 중간이다 하는 정로식의 정의가 있습니다. 조선 창극사에 나온 얘기예요. 조선 창극사는 판소리 광대들의 열전입니다. 다른 기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는 판소리 연구의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 아니면 뭐 볼 게 없어요. 근데 정로식이 거기에서 중고죄를 비동비서의 중간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철저하게 워낙 정로식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맹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비동비서에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역의 중간이냐? 동편제는 어때요? 섬진강 동쪽, 구례운공, 남원. 서편은 뭐야? 광주, 나주 이쪽. 그럼 비동비서의 중간이면 어떻게 돼요? 섬진강 가운데가 돼야 되죠. 그런 예술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을 수가. 그런 성립이 안 되는 명제. 지역 개념을 해서
공간 개념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명제입니다. 또 하나 음악의 중간. 그럼 뭐예요? 동편제는 강한 소리고 서편제는 섬약하고 부드럽고 이런 소리인데 그럼 뭐예요? 부드러운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그게 중간 섞어놓으면 강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소리가 중고제냐? 이 성립이 음악적인 중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고제가 뭐냐? 중거제다. 중간을 드는 소리다. 중간을 드는 소리가 뭐 그거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로식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착각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중고제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중고가 뭐예요? 중고차 매매센터예요. 네, 새 거가 아니다. 네, 오래된 거예요. 낡은 거, 옛날 거예요. 그래서 중고가 잘못되면 보물이 되잖아요. 네. 근데 중고가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가 되죠. 네. 중고라는 것은 올드라는 뜻입니다. 네. 옛날 스타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판소리의 역사적 개념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판소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판소리는 변하는 것이 숙명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한테 배워도 선생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 소리, 자유로운 선율 이걸 어떻게 똑같이 해요? 본인도 똑같이 못하는데. 그러니까 판소리는 선생한테 아무리 배웠다 하더라도 자기가 부를 때는 자기 소리화하는 것이 판소리예요. 오늘날에는 선생을 카피하는 걸 아주 그냥 인생 목표로 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판소리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냐? 옛날 명창들 얘기 들어보면 그 조선 창극사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동백도 뚜렷한 선생 없습니다. 김창룡 명창 부친한테 김정근 명창한테 김창룡하고 같이 배웠어요. 근데 김창룡 소리하고 이동백 소리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네. 그럼 뭐냐? 몇 달 배우는 거예요. 그럼 기초, 장단이나 그 다음에 발성 이런 기초들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독공이에요. 혼자 공부. 그러다가 공부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뭐야? 딴 선생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 가서 한두 달 견문하고 또 남 소리 한 대 가서 이렇게 컨닝도 하고 또 자기가 나가서 실제 소리도 해봤는데 반응이 시원찮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실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싸질러 주고 산에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스스로의 소리를 만들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배운 건 요만큼인데 풀어먹을 거 이만큼 풀어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서 죽기 살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음악을 터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득해서 자기가 터득한 소리를 가지고 풀어먹는 거다. 오늘날처럼 진공양산 그러면 진공양산하고 똑같이 안 배워요. 그러니까 옛날 선생, 옛날 명창들의 소리가 다 다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런 데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조금 뒤로 갔다 올게요. 옛날에는 판소리가 이렇게 이게 평양 능라도입니다. 능라도에서 뭐 홍감 명창이 판소리 하는 그림이에요. 요 가운데 그림을 확대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여기 뭐 홍감 명창이 있고 여기에 소리 좌상객들이 앉았고 둘이 소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심리박같이 들렸다는 명창이 뭐 홍감 명창이에요. 옛날에는 야외에서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 질러야 되죠. 부드럽게 뭐 얘기해가지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막 장단을 복잡하게 사용하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딱딱 끊어가면서 한마디씩 집어 던져야 돼요. 한마디 던지고 그 다음에 숨 쉬고 한마디 던지고 숨 쉬고 하는 식으로 가자니까 소리가 딱딱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말하자면 동편제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예, 원각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입니다. 이 원각사라는 극장이 만들어지고 판소리가 실내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도 야외잖아요. 요거 실내는 실내죠.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다 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발성이 아니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극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개화기 이후에. 그렇게 되니까 공간이 한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소리가 정교해지고 그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명창들이 이게 이제 극장들입니다. 이런 극장들이 생기고 그다음 또 오디오가 마이크를 사용하는 시점이 또 오게 돼요. 이제 그런 시점이 되니까 판소리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판소리는 정교해지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개화기 이후가 되면 극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또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극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권번이 만들어집니다. 권번이 만들어지는데 이 권번이 바로 일제시대 때 중요한 음악 유통시장입니다. 권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요즘 말하면 학원이에요. 학원. 다시 말하면 소리 배우는 학원입니다. 거기에서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요. 대개 보면 9살, 10살 요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15살까지 가르쳐요. 그러고 나면 15살쯤 되면 이제 영업장에 투입됩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오늘 친구들 모아놓고 논다 이 말이에요. 명월관에서 요리해서 이렇게 놀게 되면 그 본번에다 이제 오늘 저녁에 누구 불러주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리점에서 섭외를 하죠. 그래서 누구 몇 시에 와라. 그러면 1시간 30분 이렇게 소리를 해요. 소리를 듣고 그러고 나서 소리꾼을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애가 펼쳐지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 수염난 영감들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아리따운 그런 기생들을 부르지. 근데 이런 기생들이 배우는 학습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다 배울 수가 없죠. 판소리 배우자면 그게 30년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도막씩만 배웁니다. 도막 소리를 배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30분 레파토리, 1시간 레파토리 이런 정도 여러 가지 잡자도 부르고 판소리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렇게 부르다 보면 토막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 토막 소리를 하는데 실력은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음악을 어떻게 짜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요. 짜임새 있는 음악을 만들어요. 그건 자기가 계속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한두 대목은 잘 불러요. 정교하게 음악이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본번이 만들어지고 극장이 만들어지면서 판소리는 농축 현상이 일어나요. 음악적 농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막이 전부 섬세하게 짜여지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섬세하게 짜가지고는 야외에서는 그런 공연이 안 돼요. 그러나 방한 소리는 그게 먹힌다 이 말이에요. 목소리가 안 커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판소리는 점점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교하고 목 기교를 많이 쓰는 그런 소리로 변해가요. 디테일이 강해져. 그런 소리로 변해가는데 전부 다 부르라고 못 불러요. 그런 식으로 변해가니까 옛날 명창들이 보니까 한심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동백 명창이 한 얘기가 있죠. 기생들한테 소리 가르쳐가지고 이제 니네들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들은 어떠냐? 정교하고 섬세하고 이런 소리에 귀에 익는다 이 말이에요. 딱 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 듣지 이제 나중에는 긴 소리를 들을 감상은 아니 없어지는 거예요. 판소리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가요 풍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중고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체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은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적인 그 스토리 전개 방식이 있고 옛날식 스토리 전개 방식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정경열제 춘향가를 보면 이몽룡이가 광안루에서 춘향을 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춘향이가 온다 이 말이에요. 너 집이 어디냐? 나이는 몇 살이냐? 하고 둘이 통성명을 해요. 그러면 저녁에 니네 집에 갔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 춘향제를 보면 춘향이를 부르니까 내가 돌에 낯선 외간 남자한테 어떻게 가느냐? 안수에 접수하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상당히 지체 높은 여인이 된 거예요. 근데 부르면 가는 거는 옛날은 당연한 거예요. 기생딸이니까 저 관장이 부르는데 안 가? 큰일 나게. 그 다음 또 첫날밤이 있어요. 정경열제는 첫날밤을 지낼 때 월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춘향방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정경열제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보성소리 같은 경우에 뭐예요? 가서 월매 만나가지고 서약서 다 쓰고 첫 방으로 들어가죠? 그게 현대적인 거예요. 신분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정경열 스타일, 여기 정경열이 입산 망성면 부르잖아요. 그 강경 바로 건너. 그 정경열 춘향가가 이야기 구조로만 놓고 볼 때는 옛날 스타일. 이게 고체 소리예요. 근데 정경열은 음악적인 스타일은 현대적으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 경기 충청도 일대 소리들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승 과정으로 볼 때 옛날식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옛날 결음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소리들이 올드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 문제입니다. 장단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장단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현대 판소리에 가까워올수록 중중머리 장단이 많이 활용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중중머리 장단으로 부르면 리드미컬해져요. 민요풍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중 스타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요 분위기가 어딘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게 현대 판소리예요. 민요 분위기가 안 나고 그냥 말하듯이 한다 그러면 그건 옛날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진머리 장단을 쓰거나 중머리 장단을 써요. 그런데 중중머리 장단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이 현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성법인데요. 발성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식 발성법은 목소리가 크고 거세요. 그리고 아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 그러나 굉장히 뭐예요? 결론을 딱딱 얘기하는 식으로 판소리는 대마디 대장단으로 딱딱 꼬리 안 달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면서 막 떨고 꺾고 난리치죠. 떨고 꺾으면 그건 현대 소리. 그러니까 옛날 소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용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혼자 소리를 독공을 하던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웬만큼 연습해가지고는 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공격이 엄청나요. 근데 현대는 너무 바빠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도 많고 연애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알바도 뛰어야 되고 소리는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발성이 안 되는 거야. 일단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이제 옛날식 소리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동백 명창이 부르는 건데 춘향 어머니가 이몽룡이 서울 간다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저 사위를 막 혼내주는 장면. 천년가 그하로 앉았다 일어나 강한 잠을 일어나 우리 한방성 우인돌 와장 통타 아이고 지고 우리 우인돌이다 그하고 지나온다 고두머리 지고 밤낮에 피를 물고 한소로 어디 짓고 같이 짭소름을 가만히 나오다 천상마 영자 앞에 가만히 있었다 보이더라도 이전이 분양하거나 그냥 기회를 들어왔었다는데 영자 빨리 아까 세상이 이게 너 누구의 말이야? 나를 벗은 분이지. 현대 판소리입니다. 같은 장면이에요. 춘향 어머니 나온다. 춘향 어머니 나와. 는 망춘향 어떤 일을 쳐놓고 고냥이 없이 나온다. 춘향 방영자 밖 가만히 어떻게 들어가
엄청나게 다르네요. 달라졌죠. 네. 앞에 거는 말하듯이 하죠. 네. 막 외치듯이 말하듯이 하는데 열하죠. 네. 나와서 그냥 사이 막 멱살 잡고 막 하는. 근데 뒤에는 나긋나긋하죠. 네. 이게 옛날 소리하고 현대 소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동백 소리가 올드 스타일이다 이 말. 이게 중고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자는 이제 최승희 명창인데 이게 현대판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양 대목을 하나 들어볼게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예 소매이 아리라 춘향 소맹 반짝이 박혀요 신철과 눈 뜨는 이시벼시우야 이명호 신봉사가 신세 자탄하는 마지막에 눈 뜨기 전에 사와 소명의 차가 명산은 산재 불고 왜 아시성으로 공부를 이어 나은 게 신청이 온데 7일 전에 죽어서 황천가리 대왕내가 근근히 그걸 키워 동네이 진덕대고로 깨졌더니 본사화유들이 쌍쌍백성 불전호에 바치자는 어두운 눈을 방야 심청원 효성지 그것만 고행이 진양이에요. 빠른 진양이죠. 인당소 매신 조각을 딸밥은 눈도 뜨고 이모제 예배하리라. 여기까지 일단 드릴게요. 아 이게 광고 때문에 죽겠네. 속도. 목을 쓰는 방법. 목을 떨고 꺾고 하는 목 쓰는 방법. 속도. 요새 제일 잘 나간다는 박예리 씨.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이동백 열차는 그냥 말하듯이 막 질러버리죠. 근데 여기는 막 꺾고 그냥 감정을 막 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이동백이라고 감정을 안 싣는 게 아니죠. 싣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동백이 올드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소리는 최신 스타일이고요. 이게 장단 운용 방법이 다릅니다. 자진머리가 중중머리식으로 바뀐다든지 굉장히 섬세하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속도도 빠르고 늦어지고 판소리 자꾸 늦어져요. 왜냐하면 테크닉을 자꾸 쓰다 보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술 다 빼버리고 그냥 힘만 가지고 소리를 해나가면 그렇게 느려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목이 안 되는 사람이 테크닉도 안 쓰면 소리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테크닉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이제 그런 경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법, 그 선율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인데 하나는 옛날식이고 옛날식은 경기 충청도식의 어법이 많아요. 경쪽, 그러니까 서울 음악 스타일. 근데 현대 판소리로 오면 남도 스타일로 많이 가요. 이게 남도 육자백이나 계면조로 많이 갑니다. 우선
김창룡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박희준 씨, 박성산 기했다. 여보들여, 이걸 가요? 여보들여님, 나를 배주던 나를 데려가 쌍유를 두둔다던 심 오래름 주렁 청파란 말길 산보다 비주나를 김창룡 명창 요 근처 계시던 분이죠. 마오들이 마오 마오 마오들이 마오 등강 가상 상부이 표 이별가를 이렇게 불러요. 우리님이 껍죠. 허리 계면으로 갔죠. 서 아군도 올라니며 춘향아 자리 거래야 장모도 평안히 향당에도 자리 거라 춘향이 해가 막혀 호선발로 우르르르르르르 한 손을 들면 나귀정마 부여잡고 또 한 손으로 등잔디딘 도련님 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요 대목. 여보 도련님 날 가려하오 여보 도련님 날 가려하오 예. 음악 조가 바뀌었죠. 하나는 경조, 이렇게 경기 충청 스타일의 이런 조성에서부터 남도식으로 조성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현대 판소리와 옛날 판소리의 차이예요. 초현대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초현대식이 아, 이 광고 때문에 아주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 버전은 할 수 없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돈 내야 돼. 돈 내고 가입해. 초현대식 갈까 도련님 따라 갈까 보다. 가요가 되면 저는 요까지가 한계예요.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빠지고 맥이 빠져버린 소리냐. 그야말로 그냥 가요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리라고 이거는 이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법 내려온다 그러니까 저 고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판소리가 이렇게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판소리를 재건해야 할 것이냐. 신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될 판소리, 한국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과연 아까 그랬죠. 고물로 버릴 것이냐, 문화재로 남길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인데 얘네들한테는 안 됩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음악이 그렇게 젖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하라 그래도 못해요. 제가 여러 사람들 그동안에 제가 20년, 3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여러 사람한테 복원해라 하는데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예 그냥 그저 선생한테 많이 안 배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니까 조금 돼요. 그래서 기대가 커요. 지금 오늘 들어볼 그 소리꾼들 이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얘네들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들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지막 거 들어보셨죠? 네. 이대로 둬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한다고 얼씨구 하는 사람들도 귀가 없는 거예요. 음악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김창룡 명차의 소리를 하나 다시 들어볼게요. 유언하는 대목입니다. 박시군. 항상 영문 마음이 하도 양다 한만 길을 따라오면 이거는 소리의 선유 구조가 즉흥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패턴화된 형태입니다. 하구나 손길자 뒤에가 예상돼요. 뒤에 바람이 앞으로 어떤 선율이 나올지 예상이 되죠. 답이 보여요. 근데 이 김창룡 청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소리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선율이 나오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정형화되고 네, 이 정형화된 소리에. 그러니까 같은 패턴을 자꾸 반복을 한다든지 뻔한 결론 이렇게 되는데 김창룡 명창의 소리는 들어보면 이 양반이 어디로 칠지 몰라요. 예상이 안 돼요. 아마 북 치시는 분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이거 어디로 튈지. 그러니까 긴장이 더 예. 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청중들도 그래요. 저런 소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바짝 긴장하고 듣게 되는데 집중해서 듣잖아요. 근데 결론이 뻔하면 좀 듣다가 졸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뒷부분은 안 들어도 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은 음악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김창룡 명창이나 이동백 명창 소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게 판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지역 문제인데 개화기 이후에요. 판소리가 왜 이렇게 변하느냐 그러면 극장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극장에 배우들이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극장은 세웠는데 건물만 가지고 극장이 안 되잖아요. 뭘 공연할 것이냐 할 때 이런저런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소녀시대예요. 기생들이 나와 춤추는 겁니다.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에 극장 가면 이쁜 각시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를 하는데 이 수염난 영감들이 나와서 부르는 게 인기가 없으니까 애들을 갖다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판소리 하는 여자들이 없어요. 여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극장에서 시골에서 애를 사오는 거야. 그때 10몇 살 된 애들이 집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 무속집안 이런 사람들은 커봤자 크면 무당딸 아니에요. 무업을 종사해야 돼. 그때는 신분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딸을 파는 거예요. 100원 받고. 그러면 극장에서 사와. 그래서 가르쳐. 그래서 극장에 광무대나 이런 극장에 출연했는데 그때 출연한 김초향 명창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13살에 서울로 팔려왔지. 그래서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그 나중에 스타들이 되는 겁니다. 박록주 명창 뭐 이런 분들인데 초기에 서울에 진출했던 여성 명창들은 전부 경상도 사람. 왜 그러냐? 경부선 철도가 있었어요. 호남선이 10년 늦게 생깁니다. 경부선이 1905년이고 호남선이 1914년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올라오는 시간이 10년보다 조금 더 늦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무속 쪽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경상도에서 이제 더 안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올라왔던 분들은 인기를 끌고 끝까지 스타가 됐던 분들은 김초양이나 뭐 이런 분들, 김추월, 뭐 김해 김녹주 뭐 이런 분들이 초기에 그 여성계 판소리를 휩쓸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찍 은퇴해버리고 끝까지 있었던 분은 박록주 명창이죠. 근데 나머지 쪽에 이제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데 전라도 쪽에서 뭐냐면 무속 집안들이기 때문에 전라도 계면 쪽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권번에 오는 사람들은 판소리도 배우지만 작가를 같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작가 불러달라 그러면 작가 불러줘야 되거든. 뭐냐 그러면 무슨 소리 해달라 그러면 그거 불러줘야 되거든. 그래야 호를 자주 받으니까 손님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작가나 민요나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가 섞여요. 민요하고 작가하고 판소리하고 섞여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자꾸 민요목을 닮아가는 거예요. 민요가 바로 작가잖아요. 작가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산소리잖아요. 산타령, 놀량. 그래서 놀량 사거리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판소리가 민요목을 쓸 때 놀량목 쓴다 그래서 그게 노랑목인 거예요. 노랑목이 그 말 어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노랑목 쓰지 말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작가목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소리. 근데 이미 작가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년대 이후 여리명창들의 소리는 예외 없이 작가목이 들어갑니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근데 박록주 명창 같은 분들은 작가목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더 일찍 배워버리거든. 너무 일찍 배운 거야. 근데 그때는 전부 남자 명창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영감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옛날 판소리예요. 그래서 판소리를 여리명창들 중에 판소리목을 제대로 쓰는 분, 그럼 이화중선 명창이라든지 박록주 명창 이런 분들이 제대로 쓰는 거지 그 이후는 전부 작가목이 섞여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발달한 것도 판소리가 고체 판소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스타들로 막 떠올라가지고 한참 소리 배운 분들 중에 해방 후에까지 남았던 분들이 문화재들이 된 거예요. 대부분은 일찍 결혼합니다. 그래서 대개 25 넘어가면 혼인이 해서 그냥 들어앉아요. 근데 끝까지 예술을 했던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문화재도 되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랬던 분들 중에 박록주 명창은 옛날 소리를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해버린 판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소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점점 뭘로 이렇게 되느냐를 막 계속 민요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밖에 못해요.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계면을 많이 쓰면 뭐 사람의 간장을 후비고 어쩌고 간장만 후비면 뭐합니까? 판소리는 원래 그렇게 그래서 사편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한의 예술이다. 판소리가 왜 한의 예술입니까? 판소리는 기백의 예술입니다. 이동백이 어떻게 한이에요? 그 박진감이고 기백이고 기상이지. 왜 판소리를 그렇게 만드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일제시대에 조선 미학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야나기 무료의 것이 때문입니다. 조선의 예술을 비애음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예술이 슬픔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잘못 규정 지어놓은 건데,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뭣도 모르고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간 거지. 그래서 판소리가 가슴을 에이고 뭐 슬픔을 어쩌고 하는데, 그 청승 맞은 거 한 30분 들어보세요. 니가 나서 못 듣습니다. 지루해서 못 들어요. 그런데 이동백 소리같이 박진감 있고 씩씩하고 이런 소리는 들을수록 막 이렇게 힘들고 부끈부끈 힘이 나는 이런 소리들인데, 이것이 사라지고 판소리 미학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기죽은 소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뭐 아까 소리가 안 되니까 옆에 막 기타도 치고 뭐 그러잖아요. 이동백이 왜 기타 만지고 왜 필요해요 거기에? 안 되니까 기타 만져놓고 뭐 신지 넣고 뭐 별거 다 넣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무슨 새로운 거라고. 판소리는 목으로 승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목만이 판소리를 판소리답게 해주는 거고, 공력만이 판소리를 위대한 예술로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날 문화재와 같은 소리들을 찾아내자. 왜냐하면 문화재는 그래요. 도자기 한 조각만 깨진 걸 발견해도 그렇죠. 원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재구성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스스로 체득해서 그걸
재구성해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공력을 따라가자면 정말로 죽기 살기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근데 무슨 예술이 쉬운 예술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예술치고 그만한 자기 희생 없는 예술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뭐 위대한 화가든 뭐 생전에 뭐 땡전 한 푼 안 내본 사람 몇 사람인데요. 박수근도 그냥 쩔쩔 굶다 죽었고 이중섭도 굶어 죽다시피 했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고흐는 뭐 안 그랬나? 다 그렇게 하면서 위대한 불멸의 예술을 남긴 거지. 누릴 것도 안 누리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놀 것도 안 놀고 언제 예술하냐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놀 것도 안 놀고 마실 것도 안 마시고 공부 언제 하나 그런 건데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럼 정신의 세계다. 정신이 위대해야 판소리도 위대해진다. 이게 중고제가 꽃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짧은 시간을 주고 하는 이렇게 판소리 전반에 대한 전반 중고제를 이제 테마에 놓고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아주 쉽고 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준비를 잘 해오셔서 저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현영 교수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네, 우리 이호덕 선생님 모셔서 소리 듣겠습니다. 신앙가 중에 앞부분 광활루에 가는 이도령의 전경을 묘사한 그 부분부터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숙종대왕 즉위초에 국태민아니요 가급인족이다.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연력 다다제라. 요천지 순일월이 태평천왕 그 아닌가? 전라남원부 1등 명기 월배란 사람이 난데 성등내 수청대 춘향을 나온 거로 성춘향이라 했겠다. 그 시에 남원부사로 있는 양반이 동촌이신데 일 남자를 두신데 남중일색 구거리로 용몽을 얻어 나온 거로 이름이 용룡이었다. 월매딸 성춘향과 이몽룡과 천년을 맺을 근본이 대한 일이니 이때 이몽룡씨 도령님 책방규류 수생만은 적적한 생각이 자음이 들어 방자를 불러 종경처 마시는 거로 싶었다. 야 방자야, 조용한 척 찾아서 공할 곳 없겠느냐? 예, 좋은 건 많습니다. 동문박 선은사, 남문박 광활루, 영주가 오작교, 서문박 관악료 이럴 때쯤 싸우니 도련님 적은대로 하옵소서. 광활루로 가자. 도련님께서 이와 같이 지휘하시니 황자를 앞세우고 황한 무각에 이르렀단 말이요. 자연 등선되어 갔다. 광활루 올라서네 사방경천 당이 좋구나. 적성을 다친 날을 늦은 난게 있고 녹수 저는 봄철 화룡동 둘러오는데 자각 다물루 높지 광활루 견이로구나. 이런 줄을 알아 오면은 공기나 둘손을 가리고 오더면 좋을걸. 혼자 올기가 심심하고 방자를 불러서 힘을 혼다. 어가라 방자야, 이런 경처 금강산도 식물견이로구나. 먹을 것이 좋으냐
하면 조정에는 매겨잡고 당당에는 매겨지어로구나. 오늘 나을 그리어라 너와 나와 경첨을 가리랴. 남자와 술 한 잔을 두나 보니 이런 맛이 어디가 내가 술을 부어 더번 자 뭘 영성이라도 먹어라. 술을 부어 고려님 먼저 잡수시오. 더번 자 먹어라. 나이 많은 니가 먹어야 모르니라. 술을 부어 서로 헌헌다 지금이 도도야. 방할로 경쳐 구경하나니. 이때야 도련님이 약주를 잡수심에 시흥이 도도하여 사방 경제를 둘러보았다. 그때야 춘향이 추천을 하고 돈다. 장장 가지여 그랬줄 흐드러진 가지 대회 칭칭 검쳐내고 강릉보서를 일락 문이요 백시있게 시고 신고 섬서목수를 번뜩 들어 양근의 줄 갈로 잡고 뜨돌라 벌부른다. 한 번을 툭 골릉이 앞으로 점점 높아졌고 두 번을 되오니 뒤로 번뜩 높이 떠 앞뒤가 점점 높아 오니 한궁의 총달 뜨뜻 석양 강천을 재밌듯 동동실 높이 떠남만도하 훅 떨어져 뼈까지 소리쳐 성이성이 맺힌 꽃은 던져서 떨어져 바람의 벌렁은 날린다. 나의 금생은 공중목표로 우하원이 전천의 왕래일이 가고 저기 가서 도련님이 보니 옛날로 비하이나 고선녀가 배구를 타고서 도지어를 들어가는데 7월 7석 오작교의 겨루진력 건대한 듯 진양전 봄바람은 첩첩 양류가 그네를 메고 당천자 대혹 실기 양구입이 추천태가 여기 와서 더하려냐. 이리가 모천가 이렇듯 논일제 도련님이 보더니 혼이 시운하야. 그때요 도련님이 방자를 불러 물었다. 야 방자야 저게 무엇이냐. 아예 이골 월배딸 신앙이 옳시다. 야 그거 좋구나. 내 한번 못 불러볼까? 못되지요. 인근의 수령내와 호사한 중인배가 한번 보려 허되 보달 못하는 터에 위장전 도련님이 불렀다 오면 거니와 안 오면 그런 마음신이 쏘이노원. 뚝 떨어져 나자빠진 신이라도 물광요주는 모르느냐? 형산의 배국과 여수 황금이 임자가 있으니 바삐바삐 불러오나 방자 풍부듣고 주량 부르러 건너간다. 저 방자 거동바 어여쁜 방자 씻는 저 방자 명명구나 저 방자 헛쑥해자 남정대띠 순풍에 흩날리고 안 올린 번거지 같은 채비가 맵시했다. 활개허이고 퉁퉁 건너가 전갈달하는 방자였다. 주량 부르러 가는
수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사전에 맞춰볼 것은 그냥 즉흥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도 소리꾼도 긴장 없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이호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소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흥치가 올라오니까 살짝 또 다른 분위기로 이번에는 또 역시 우리 변영 교수님께서 지도하시고 같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연마한 분이 또 계신데 신정혜 씨가 오시겠습니다. 오셔서 이번에 심청가 중에 임당수장면을 하겠는데요. 이건 김창룡의 소리입니다. 김창룡 영창을 아까 이동백 선생님과 같이 일제강점기의 대스타 중에 한 분이죠. 여기 용호리 장터에 있었던 용호리에서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고 해요. 한동안. 그리고 그 후적 같은 거 여기 향토사학자가 띈 걸 보니까 그 위에 김정근, 아버지 김정근, 또 그 할아버지 김성호까지 다 용어로 돼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 형제간이 다 여기.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의 그 친척들이 아마도 여기에 조금 묻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존해 있는 인물이 그러니까 그 김창룡의 조카뻘 되는 할머니가 서울서 홍성을 갔다리 하면서 우리 집안인데 이런 얘기를 한 3년 전에 한번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결성과 깊은 인연이 있는 김창룡의 소리를 신정혜 씨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서 듣겠습니다. 네. 장록시 송선상 소상 발병 무가였다. 범비 중우 도이비 넣어서 망망혼 장애의 주연탕 우르교이라 백빈주의 갈망이는 호교하니 나라 들고 감강을 길은 의기는 한 두루두라 의든다 불량헌 나분 서울 어저기 이연만은 북중이 불견의 수공만 부르렸다. 예내성 중안군 그는 날로 두고서 일러온 문화 장사를 지으네요. 아니 일모양반 하처우시오 연파 강서인기 아이는 손 세호의 유저이기라 공항대를 당도하니 삼산 팔랑 장천 조용 이수중군 백로주로나
양명 갔던 도사공이 억신만금 대를리아 동국으로 돌아오지. 인당수의 당도허여 두리둥둥둥둥둥 용암국에 재지내고 채물을 다시 채려 신청제를 지내는 게 넋이야. 출천대오신 넋이야. 당상의 맥발 붙인 눈뜨개를 위정하여 15세 젊은 머리 소주 호혼이 되었으니 가련 호불상구나. 만일에 혼이 남았거든 서로 말고 흠양하고 고에 돌아가옵소서. 재물물이 흡고 한 곳을 바라보니 크나큰 꽃봉오리 두둥 떠서 돈이 선이니 그걸 보고 야 저게 꽃이다 단밭꽃이다 아니다 밭꽃이다 미친 자식 저거 비행이 꽃이다 도사공이 나서더니 꽃이라니 무신 꽃 저사 반도하 여지황문 없었은 들판 또한 불흐이 보이며 아시고 그러면 벽돌이야 오하요 수무여 그의 울음소리 아니오던 아시고 벽도하가 어찌 오겠느냐. 그러면 가야 하냐. 양구절구 정본주로 본전여 없었거든. 처의 판도인가. 아시고 이게 그러면 무슨 꽃이냐. 심당자 죽은 혼이 그 꽃이 되어 운하보다 그 꽃이 갇혀이 허나오니. 아시고 신동엽 씨가 복원을 이게 3년 전에 한 것이죠. 네.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이걸 한번 발표를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 지금 들어보시니까 아까 강의에도 들었지만 그 연맥이 닿는 게 있죠. 다음 구절이 다음 순서가 이렇게 기대되는 느낌. 그래서 어떤 정서가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자꾸 거기서 고양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마침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광활로 장면도 그렇고 이런 장면도 슬픔은 없는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그 박진감도 있고 기세가 등등한데 여실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항상 들어보시면 시원시원하고 아까 우리 배현영 교수님 말씀처럼 기백이 느껴지잖아요. 중고제 소리가 확실히 기백이 있고 의젓하고 점잖고 아마 이 점잖 떠는 듯한 그런 왜 성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툭툭 치고 이렇게 살짝 빠지고 이러는 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좋아하나요? 소리계에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개념 중심의 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음악의 다양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드름이라든지 시조나 정가목들을 좀 사용해서 멋있고 좀 그 격에 있는 소리를 지금 소리에 많이 집어넣는다면 앞으로 소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이 중간한 소리 순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끝나면 유선미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또 충청도에서 배태된 박상근류 가야금 산주에 대해서 연주와 함께 또 강연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요. 시청자 여러분 알겠죠? 자, 우리 이제 춘향과 또 복원을 같이 해주셨던 황은진 씨가 불러주실 대목은 바로 사랑가입니다. 지금 이 일이 오너라 없고놀자 이것과 얼마만큼 또 다른 느낌이 있는지 직접 시연을 통해서 감상하겠습니다. 자,
황은지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 가져주십시오. 그때요 춘향과 이도령이 아주 안 됐겠다. 이때 춘향고 하는 말이 나는 어느 자식 없고 다만 너 하나뿐인데 내 전생 배필을 맺어주니 원이 없구나. 말을 끝내더니 눈치 있는 춘향모 걷는 방으로 건너갔지. 이도령과 춘향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운후에 정을 맺었다. 마시고. 그때부터 이두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춘향 집을 왔다 갔다 하더니 저기 담뿍 들어 하루난 사랑가로 돈 있는데 사랑 사랑이로구나. 사랑 내 사랑기로다. 둥둥 내 사랑이로구나. 우리가 이래 놀다 사후 이야기 없겠느냐. 내가 죽어 꽃이 될때 오란 자기야 영산 홍이 되고 내가 죽어 아무가 되되 보접이 쌍쌍 겁나비가 우리 곁에야 내 꽃은 두 날개를 쪄 올리고 울돌 거들라. 내가 나린 그걸 알려무나. 도련님 나는 꽃대기 싫소. 왜 싫으냐? 싫은 말이라. 꽃이라는 게 화루하면 덕불 내라. 꽃이 늙어 떨어지면 가부가 단꽃 찾아 오다가니 새암이 나서 나는 싫어. 야야 네가 말 좋게 새암이라고 한다마는 속을 따지면 강자속이로구나. 그러면은 다른 것 좀 해자. 가첩청산 늙은 호랭이가 살찐 개로 불어하다가 둥둥 내 사랑기로구나. 사랑. 얘 춘향아 우리가 이렇게 즐겨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 어금개질 좀 하고 찾은 사랑가라는 걸 한번 불러볼까. 둥둥 내 사랑 둥둥 내 사랑 사랑기로구나. 내 사랑 사랑기로구나. 내 사랑 둥둥 내 사랑.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내 무엇을 먹으라느냐. 제조 다하면 둥글둥글 수박 꽃봉지 떼뜨리고 강낭백정 아르르 부어 신랑은 발라 버리고 붉은 점 단풍 내 먹으려느냐. 아우니 그것도 나는 싫어. 둥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 무엇을 먹을꼬. 지금 덜덜 내 살구 애기 섰는데 좋다더라.
먹으면 괜찮다더라고 내 사랑이야 어디 가거라지 때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대를 보자 저리 돌아가거라 마치를 보자 알거라 속거라 안고서 지거라 둥둥 내 사랑 아르르르르 달려들어 그냥 목을 애후리지 않고 혀를 내라고 작은 양귀 벌써 두 손을 들고 하드드드 들고 서로 보나매시 상유 그래 그 아니냐 반짝 금손이 가는 손등대로 그나대로다 남자 어떤 계집이다 안디 장부간장을 단대기며 네가 어떤 여자가 되길래 나의 마음을 잃었느냐 네가 어떤 일생이 되길래 요다지 마음이 길이 상하더냐 둥둥둥 내 사랑 우르르르르 달려들어서 그냥 후리지 않고 또한 손길에 고운 얼굴을 한때다 대고서 문지르면서 둥둥둥둥 어꼬이 둥둥이 내 사랑 사랑 기신 내 사랑 지금 요새 저기 사랑가도 보셨잖아요, 그죠? 보성 소리. 네. 보성 소리 사랑가랑 매우 헷갈릴 거예요. 지금 하면서 막 그 서로 이게 튀고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사랑가를 복원을 하면서 네. 느꼈던 그 음악적인 어떤 차이랄까? 본인이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받았나요? 우선 장단 자체가 저희가 똑같은 진양인데 저는 이제 김수임제 중요한 하는데 같은 이제 진양이라도 이거는 약간 장단이 빨리빨리 거뜬거뜬하게 가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그 똑같은 6박이라도 약간 세마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 네. 또 자진 사랑가도 들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저희가 부르는 사랑가에 비해서 제가 좀 이제 부르다 보면은 이게 소리가 계속 부르고 가다 보면 이게 장단이 계속 조금 빨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이 그리고 사설이 너무 재미지고 귀에 쏙쏙 또 들어오고 하긴 한데 요즘 사랑과 부르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가사들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성제 하셨다니까 그 보성제 앞대목하고 지금 하신 앞대목 잠깐만 쫙 짧게 그게 헷갈린다. 얼마나 이거 안 헷갈리려고 얼마나 도사리고 바꿨어. 어떻게 만천총각 늙은 범위까지만 해볼까요? 네. 네, 보성제로 지금 그러니까 요새 현대화된 소리로 하는 사랑가, 느린 사랑가 부분입니다. 네. 안천 청산 늙은 범이 어이구 참. 살찐한 개를 물어다 놓고 쉬고 으르르 네 어흥하고 넘어가겠습니다.